서울시가 왜 중하위 소득에 주목하는가?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보다는 좀 더 두텁게 보호하는 그것이 정의고 평등이고 그게 정치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시장님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좀 떨어졌거든요. 아직도 그런 여론조사에 늘 일희일비하십니까? 바람에 날리는 깃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늘 또 이겼잖아요.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 저는 가장 평등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좀 더 주고 부자한테는 약간 덜 주는 이것이 정의에 맞고 평등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위기가 올 때마다 늘 이 격차 사회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IMF 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이 불평등이 훨씬 더 구조화되고 악화됐죠. 저는 이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서울시는 그 중하위 소득뿐만 아니고 70만 원씩 두 달에 걸쳐서 자영업 지원하는 걸 또 더 나아가서 소상공인들의 융자까지도 가능했던 것이죠. 예산은 저는 결국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이 가는가. 그것이 저는 정치가 해야 될 가장 큰 몫이다. 우리가 안심하기는 저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이 9월에 다시 3차 파도가 올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된다. 과거 메르스 때 교훈이 이번 성공에 저는 지름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성, 어찌 보면 과잉 대응, 선제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도 큰 준칙이 되고 이 나침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메르스 때는 중앙정부가 전혀 이런 감염병에 대한 이해나 또 지방정부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협력적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큰 원인이 됐고 정부가 잘한 거죠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역시 시민정신이다. 그래도 이렇게 사재기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방역 수칙 얘기하면 과도할 정도로 지켜주신 우리 시민들의 그런 시민정신이 저는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 길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큰 목표가 뭐냐. 표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K-방역이 표준이 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표준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K-팝, K-드라마, 뭐 K-푸드, K-뷰티 뭐 이런 막 이제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포스트 코로나는 저는 이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익숙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위기가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서울이 세계로 우뚝 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저는 확실하고요. 박원순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많이 당선됐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측하신 대로 저는 개파라든지 어떤 정파적 이해보다는 어떤 이 국민을 위한 그죠? 이런 어떤 공공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걸 이어서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어떤 전환을 이뤄내서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고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기꺼이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아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파니 뭐 박원순 의원이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모임이라면 아마 거절하는 의원님이 몇 분에 되실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뭐 그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요. 뭐 시민들이 저는 평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시민 중심의 이런 생태계와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하는 플랫폼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돌봄을 한번 제대로 해결하자. 이게 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또 지표약이기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50% 목표. 그다음에 이 특히 초등 돌봄을 완전히 해결하는 거. 이런 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 글로벌 탑5 도시가 되자. 그래서 지금 뭐 양재, 홍릉, 뭐 마포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거 좀 더 집중하자라든지 정치인으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 결국 국민들의 갈망과 국민들의 소망을 늘 파악하고 또 국민들의 그 고통이나 고난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저는 대선을 생각하고 대선에 이런 걸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그런 것에.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금 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정말 올인해서 그 일에 지금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뭐 저는 우선 이 현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할게요. 미국의 대공황 193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충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렇게들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위기를 넘기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 후에 정권이라는 것은 뭐 저는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일을 잘하면 저는 저절로 국민은 선택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그 미래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면 함께 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동시에 또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표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